안녕하십니까. 인성 수업 7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실에서 인성에 대한 수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원격 수업으로 PPT 자료를 통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선여자중학교 김종원입니다. 자, 수업은 마찬가지로 학교 자료의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역량을 고려해서 PPT 녹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3번 중요하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로 배우는 인성 1책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책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자신의 진실한 생각을 담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출석 또는 학습평가의 서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은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본 것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슈레더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즉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맛이 없는 것을 먹으면서 맛없다고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 할 때 아주 순수한 어린이는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맛 없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거 맛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그 순수한 청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겠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말을 하다가 보면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신분이 높고 낮고를 떠나 우리의 삶 속에는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가장 진실한 말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 생애 최고의 거짓말, 내 생애 최고의 정직한 말. 선생님도 거짓말 한 것 가운데 최고의 거짓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정직한 말? 선생님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외모에 신경은 안 써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난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러나, 선생님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만큼, 저 선생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배워볼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교과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교재 20쪽에 어리석은 친구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어리석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리석음은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이런 거야.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거. 그죠? 근데 우리 흔히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선생님도 교실에서 친구한테 그래 그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뒤에 와서 아이고 내가 까먹었는데 미안해. 어리석음이죠. 그래도 인정을 하는 어리석음이니까 괜찮은데 내가 언제 그랬어? 여러분 잘 보세요. 친구들 중에 있어요. 야 이렇게 하자. 그리고 야 너 그거 왜 안 했니? 내가 언제 그랬어? 있어요. 자신은 완벽하다는 거죠. 어리석지 않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더 크게 어리석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몰랐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리석었던 일은, 선생님이 어리석었던 일은, 젊었을 땐 돈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뭐 집도 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어리석으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리석게도.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어리석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요. 내가 어리석었던 일은 바꾸어 조정하고 키워야 될 반성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어리석은 친구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설명을 또한 할게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사람이 함께 인적 드문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넓은 들판이죠. 저 멀리서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친구는 직감적으로 느꼈대요. 그가 강도라는 걸요. 한 사람은 다급하게 숲속으로 도망쳐서 몸을 숨겼지만 행동이 다시 굼뜬 좀 느린 친구는 고스란히 강도에게 잡혔어요. 강도와 이 붙잡힌 친구가 대화를 나눕니다. 볼까요? 강도가 먼저 이야기해요. 가진 건 모두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강도가 흉기를 내밀고 한 친구를 위협했어요. 천면다양하게도 강도는 숲속으로 도망친 다른 친구는 보지 못했대요. 결국 미적대다가 강도에게 붙잡힌 이 친구는 사정을 했어요. 가진 곳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뿐입니다. 가진 것은 입고 있는 옷뿐입니다. 그럼 그 옷이라도 벗어라! 강도는 강제로 남자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친구의 말이 가진 것은 옷밖에 없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죠? 다음 장을 볼까요? 그런데 남자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옷자락 끝에 금은 보화 한 입을 싸두었기 때문이래요. 이 친구 고민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지? 저 옷 속에 내가 소중히 숨겨놓은 금화마저 있는데 이걸 빼앗길 텐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저 옷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옷이 중요해요? 금은 보화가 중요해요? 금은 보화인데 옷을 빼앗기지 않으면 금은 보화도 안 뺏긴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고는 그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말했어요. 이 옷은 여느 옷과 다릅니다. 금은 한 잎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금은 한 잎을 줄 테니 이 옷을 그냥 내게 주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옷은 여느 옷과 다릅니다. 금은 금화 한 잎의 가치가 있어요. 내가 금화 한 잎을 줄 테니 이 옷은 그냥 내게 주세요. 강도는 이 희한한 흥정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금화 한 입이라고? 그 큰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조금 전에는 가진 것이라고는 입은 옷밖에 없다고 하던 내가 지금 그 큰 금화가 땅에서 쏟아난 거니 아니니? 뭐니? 아니요. 정말 내게는 금화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금화가 지금 어디에 있지? 강도가 물었겠죠. 남자는 강도가 들고 있던 제 옷의 한쪽 자락을 풀어 헤쳐서 금은 보화를 꺼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는 금화예요. 자, 이 금화가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금화일까요? 가짜 금화일까요? 공색각기 짝이 없는 나그네가 옷자락에서 금화 한 입을 꺼내 보이자 강도는 이상하잖아요. 옷밖에 없다가 금은 보화라 그러고 금은보다 중요한 게 옷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금은 보화야? 가짜야? 이게 진짜 금은보화가 맞아? 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내는 혹시라도 강도가 그 말을 가짜로 여겨서 그냥 자기 옷을 가져갈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붙잡힌 이 사내는 조바심을 내면서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정말로 금화예요. 순금이라니까요. 강도가 계속 그 말을 뜯어보자 그는 그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순금입니다. 강도님. 그러니 그 금화를 가져가고 옷은 제게 주세요. 진짜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지금 저 숲속에 있는 제 친구 동무가 숨어 있으니 가서 물어보세요. 어이구, 이 진짜 어리석죠? 그는 순금에 대해 아주 해박한 금 세공업자거든요. 금을 다루어서 반지를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드는 사람들을 금 세공업자라고 하거든요. 강도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사내의 옷과 금화를 챙긴 뒤에 숲속으로 들어가 숨어있던 또 한 명의 나그네를 찾아냈어요. 그에게서도 옷과 재산을 모조리 빼앗은 뒤 유유히 사라졌어요. 한 친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물론 뭐 도둑을 만나면 뭐 당황을 했을 거예요. 또뭐 옛날 같으면 피하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근데 몸이 굼떠서 도둑에게 먼저 잡힌 이 친구 말과 행동이 좀 어리석죠, 그죠? 아쉽죠. 우리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친구에게 어리석은 모습을 비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다시 살펴서
그렇지 않도록 그 다음번에 행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어리석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볼게요.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악업, 나쁜 된 짓을 짓는데 멈추지 않고 남도 악업을 짓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쁘다는 걸 알면 바꾸어서 올바르게 고칠 수 있지만 내가 나쁘다라는 걸 모를 때는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주변에도 도와줘야 돼. 야, 그거는 좀 생각해봐. 옳은 행동은 아니야. 라고 도와줘야 돼. 자, 그렇다면 어리석어서 제 옷과 그 말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의 재산, 친구의 재산마저도 모두 빼앗게 만드는 최악을 선택을 한 이 친구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어리석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1쪽엔 이렇게 선생님이 표를 그려놨어요. 지혜, 지식과 다른 지혜 찾아.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몇 가지 차이점을 적어놨어요. 첫 번째, 배우는 것이다 아니다. 뭘 배우는 거죠? 지식은 배우는 거지만 지혜는 배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경험을 해서 바꾸어 나가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지식,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둘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시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다. 둘 다 시간과 노력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공부하는 것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경험 속에서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2개 정도 더 적어보고요. 그것이 양쪽에 다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아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은 이렇게 지식과 지혜로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주변에 누가 지혜로운 친구인가 찾아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이 친구는 이래서 지혜로워.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없지는 않아요.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학급, 초등학교 때의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 친구가 왜 지혜로운 친구인지 적어보세요. 그 친구는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친구는 나에게 지혜로운 도움을 준 친구니까 친구의 이름과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지혜로웠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꼭 21쪽의 빈칸을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원격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교실에서 만나도록 하죠. 선생님도 2주 동안 잘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2쪽과 23쪽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미리 한번 읽어 주시고요. 어떤 이야기를 선생님이 할지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